또 내수시장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앞에만 영원히 성장할 줄,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 집 한 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론은 사람 투자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공동체의 다수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래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과 비전과 자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도시,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에 가깝고 우리는 성과 끼고 있고 종로하고 바로 붙었잖아요. 그리고 통과교통지역으로 해서 미아로를 통해서 이제 저쪽 노원 통해서 의정부로 가는, 그게 군사도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는 탱크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도로 넓어지면 다 좋은 줄 알고 계속 도로를 성북구도 넓혔습니다. 아리랑길도 넓히고. 그런데 이제 넓히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매운맛 맞고 머무르는 사람 없고 유령도시 비슷하게 된 거죠. 다 주택은 낮에는 아무도 없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 때려짓고. 그래서 20년 전까지 20%였던 아파트율이 현재 우리가 50%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아파트율이 성장한, 그래서 기름류 타운 전체가 지금 다 다다다다 붙어있던 그 소위 그런 루핑집들에서 지금 다 뉴타운 아파트가 됐습니다. 월곡동, 북한의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던 이게 서울이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월곡 4동, 그게 지금은 다 아파트가 완벽하게 변했죠. 그래서 불량주택 재개발, 원래 재개발은 이름이 불량주택 재개발입니다.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는. 근데 아시다시피 언제부터인가 그게 아니죠. 어느 날 이제 물론 참여정부에서 그게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였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을 두고 막 이렇게 투기 수단, 투자 수단, 좋은 말로 이렇게 이제 돼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입주한 우리 사람들의 요구는 아이들 잘 기르는 이런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조사를 해보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육, 교육.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도 잘 기르지만 지역에 사람이 좀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 삼은 게 나중에 과제관리 책에도 나오겠지만 교육 1번지, 교육도시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생활정책 전략으로, 생활구정의 핵심을 이제 교육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시설 투자 포함해서 쭉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질르게 된 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로 과감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생활구정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수현 교수님의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때 저보고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다. 이 자치구 수준에서 이거 괜히 질렀다가 잘못하면은 후폭풍 이런 거세면 감당이 안 되면 잘못하면 시작도 못 해보고 주저앉아야 되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시대정신, 특히 정치는 시대정신이 결국 선거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고 선거에 약속되거나 공약되었던 것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와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신뢰를 형성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때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이야말로 저는 민선호기,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가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9월달 의회에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추진위원회를 민관법원의 형식으로 꾸려서 진행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가 아주 핵심이었고 큰 고비였는데, 하나는 무상급식 하더니 개밥 주더라 라는 걸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학교마다 다 식비 단가가 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고 학생 숫자가 다르고 조리실 인원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는 거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럼썸으로 줍니다. 즉 통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뭐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걸 다 시설비로 쓸 수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물론 투명하게 학교 운영위를 통해서 하지요.
그 회계 절차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량이 거의 전적으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굉장히 겁을 내셨어요. 괜히 했다가 찍히기도 하고 이거 뭐 저 식재료에 뭐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사고 터지면은 그 책임을 자기가 홀박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돌파할 때 이제 가장 힘들었는데 첫 번째 거는 제가 그래서 친환경 쌀을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시식회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걸 공동으로 이제 어머니들께서 선정해 준 걸 가지고 해서 이제 돌파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이제 여러 번 하면서 그런 이제 대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들 그래서 결국 흔쾌히 도와주겠다라고 결의가 돼서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올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9개를 만들어요. 3개, 제 취임할 때 도서관이 3개였는데요. 올 연말이 되면 9개가 됩니다. 지금 곧 모레 하나가 개관하고 마지막 9개째가 이제 하반기쯤 개관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 것도 다 이런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의 크기고 삶의 크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각의 크기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각의 크기와 방향이 대한민국의 우리 공동체의 생각의 크기고 미래의 크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를 말했지만 저는 생각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뭐 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설치하고 한 것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민이 진척된 사항들이고요. 이 생활구정위원회에서 사실은 다 저희들이 민관 이렇게 참여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운영해온 게 성북구 구정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거냐 아까 제가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성북구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떤 과정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했는데요. 저는 이제 빨간 구두, 까만 구두 이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민들은 이제 구두 사러 가면은 빨간 구두도 신고 싶고 까만 구두도 신고 싶고 이제 슬리퍼 같은 것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그 사러 가면 까만 구두밖에 없는 거예요.